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덧 벌써 이번 이제 봄학기죠. 봄학기가 이제 마지막 날인데 진도를 제가 나름대로 이래 맞춰봤는데 이제 기초를 들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금 뒤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지금 오늘은 나가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아까 유인물 드린 거에 보면 뭐 천간에 합하고 뭐 충하고 지지충하고 돼 있는데 토에 관해서 특별히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고급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한번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또 혹시 토의 부분에서 그 이해가 좀 덜 되실 부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에는 기초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죠?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보니까 뭐 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뭐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하는 일에 뭐 일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뭐 태클에 걸리기도 하고 뭐 멀쩡하게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연유로 일어나는지 그냥 명리적으로는 왜 그런지 또 어떤 해결책을 없는지 미리 우리가 좀 알면은 피해갈 수도 있을 텐데라는 어떤 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은 이제 천간의 합에 대해서 했죠. 천간의 합에 대해서는 그 5극 6합 7충이라고 이제 했고 이제 천간의 합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한다. 그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을 변화시키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할 내용은 이 지지의 합형, 충, 파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유인물 드린 것도 이제 참고를 이제 하시면 좋겠고,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은 지금 58쪽입니다. 그지? 57쪽부터죠. 57쪽 지지에부터. 여기 내용은 지지에도 마찬가지로 천간에 뭐 합충 있듯이 가장 이전의 기본 합충극 이전에 어떤 그 기본은 상생상극에서 비롯됐다. 이제 이래 보시면 됩니다. 상생상극에서 비롯됐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지지의 합도 지지의 합은 이제 천간의 합은 우리가 뭐 이 마음과 생각을 변화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지의 합은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실질적인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되는지 지지의 합은 또 세력화하는 거죠. 그 지지의 합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방위의 합이라는 거죠. 이 이제 방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기운적으로 가장 강하다. 방합 이런 게 있었고 지지의 합 중에서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삼합이라는 게 있죠. 삼합 이 세 개가 만나서 합이 된다는 삼합이 있고 그다음 이 삼합은 세력들의 어떤 그 능력의 합이다 이러합니다. 이건 세합이라 하고 능력의 합이다. 이거는 이제 능력의 합이다 이래 보는데 그다음 또 한 가지 합은 육합이라고 합니다. 육합 6개가 합이 있다. 육합 지지에서 합의 변화는 합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다음에는 이제 또 형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합이죠. 이 세 가지는 합이죠. 이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합이 있고 그다음에 형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또 이 충이란 게 있고 또 나가는 거죠. 합형 충 이제 이 파라는 것도 있고 또 파 그다음에 해라는 것도 있죠. 서로 해코지 합니다. 이런 것. 그다음 또 원진이라는 것도 원진 이야기 많이 들어보면 원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천간의 이제 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은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 요 세 가지 합이라 하면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천간에 할 때
또 다른 오행이 뭔가 하나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다. 가장 기본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지의 합에 의해서는 그렇게 많이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면 그렇게 사실 많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만 보는 세력만. 이제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위합과 삼합과 육합은 그냥 방위합이라 하는 것은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글자들이거든요.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글자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네모의 그림이잖아요. 그럼 각 지지에는 각 계절의 세계석에서 12개가 있는데 그 자리는 절대 안 변하죠. 해자축. 여기는 수에 의해서 방위는 북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이미 여기는 탁 깔아앉아갖고 보이지 않는 곳, 북, 어둡다. 그죠? 수. 이제 일단 특징이 있거든. 그냥 딱 모든 게 딱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기는 다 이제 이 준비죠, 준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죠. 시작하면서 이제 이 글자가 모든 생명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시작 드러나게 된다. 그게 이제 임묘진 봄. 이건 봄이죠. 목국의 방향은 동쪽을 의미하죠.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여름의 구간에는 사옴이라는 이 화의 동네가 있죠. 화. 이 방위로는 당연히 따뜻한 불을 뜻하니까 남쪽 나라다. 그죠? 남쪽. 북쪽의 반대니까 남쪽이 그죠. 그럼 이쪽에는 가을 쪽으로 가면 이 신유술이란 글자가 세 개의 글자가 있는데 야들은 이미 금에 이 가을이면 서쪽을 방위로는 서쪽을 뜻하는 거죠. 서쪽을 뜻한다. 그죠? 여기는 여기는 이 계절로 보면 이제 겨울이고 여기는 봄이었고 여기는 여름이었고 이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오행과. 그다음 여기는 가을이죠. 가을.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돌아가는데 방해합은 그 결국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글자들. 그래 결국은 방위가 4개 방위지 않습니까? 동서남북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쪽을 같이 바라보는 글자들끼리는 방위의 합이다 이 말. 그래 결국은 동쪽을 바라보는 글자는 요 3개들이에요. 임묘진 요 3개가 같이 있으면은 그 바로 동쪽의 방위합의 목국이다 이 말. 목의 국으로 형성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3개의 글자가 있으면은 목의 기운이 아주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 왜 되노? 자, 또 이래 되잖아요. 그럼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 3개의 글자가 같이 있으면. 그런데 2개가 있는데 1개가 운에서 오든지 만나면 이제 3개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의 국이 집단이 형성되니까 하나의 큰 국이 형성되니까 당연히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진다. 그럼 목기가 왕성해진다는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죠? 그럼 누군가에는 목의 기운이 내한테 비겁이 될 수도 있고, 기초과정은 비겁이 아니죠. 내 일간이 목일 수도 있잖아요. 내 일간이 화일 수도 있잖아. 내 일간이 금일 수도 있고, 그죠? 그 일간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러면 내가 목의 국이 형성되면은 내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일간이 만약에 화라. 화는 이제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지 않습니까? 화라. 화면은 목생화 해주겠죠. 그죠? 목생화 해주면 이 화의 이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토다. 그죠? 일간이 토다. 그러면 목국 토가 아작 나는 거죠. 토가. 이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화의 일간인 자는 평소에 내가 신약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운이 아주 약할 수도 있어요. 나를 대신하는 이 일간이, 일원이 기운이 약해 평소에. 기운이 약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주체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가도 내 주체성이 강해서 나를 나타내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이래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래 지낸다는 거죠. 그 주체성이 이제 좀 떨어지니까. 그런데 요 목국이 형성 딱 되면 그 해거나,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이 일간의 기운이 약하더라도 주변 세력에 의해서 나를 생해주는 기운들이 많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 기운에 의해서. 원래는 내가 진짜 약했지만 이 기운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강해진다. 그러면 이게 또 누굽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는 나의 스폰서도 되고 나의 서성도 되고 나를 도와주는 어머니께도 되고, 그죠? 이제 그러한 육신 관계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이러한 이 세력들을 통해서 이제 기운이 아주 왕성해진다는. 만약에 토라면 어떻습니까? 토 일간자가 기운이 굉장히 강했어. 아니면 또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했다라면 조절이 된 거죠. 내가 막 남들 앞에 나서서 막 하다가도 이 목곡이 아주 딱 강해지는 그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던 사람이 점잖아진 거죠. 점잖아진다는 얘기죠. 기운이 조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더 약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약해지겠죠. 이렇게 변화가 온다. 그렇게만 변화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일간한테 주는 영향이죠. 그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목 자체가 중급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나한테 뭐로 활용될까?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상생상극론까지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자체가 목국이 형성되면 여기에서 이제 기운이 상당히 이제 강해지지만 그러나 상생하는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상극받는 놈도 거기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는 이미 강해진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중국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내가 이 돈벌이 하는 어떤 그런 뭐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 목이. 또 아니면은 목이 뭐 문서나 글과 학문을 뜻하는 이제 그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재물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명예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욕심이나 현실적인 이제 환경 여건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세 가지의 세 가지의 합 중에는 그래도 여기서 어느 게 가장 기운이 세냐 이렇게 따지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운이 막강하다는 거죠. 방해합의 국은 이렇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는 가장 목 중에 목 같은 건 어디냐 하면은 이거죠. 가장 4개의 방위 중에 또 아니면 4개의 오행 중에 가장 기운이 강한 글자는 그 계절의 가운데 있는 글자거든요. 가운데 있는 글자들. 요 글자들. 그리고 겨울에는 자. 그죠? 여름에는 오라는 글자. 봄에는 묘. 가을에는 유. 야 글자들이 기운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순수하게 목이다는 거죠. 순수한 목. 그래서 요거는 완성된 방위합이지만 기운이 가장 강한 야를 통해서 기운이 가장 강한 가운데 있는 야, 그래서 도하라는 얘기죠. 야들을 통해서 야들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나 그죠? 요렇게나 2개만 있어도 반의 합이다. 반의 합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방위합에 의해서 목의 기운이 강해졌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야는 토잖아. 야는 목이라 하더라도 야는 토잖아요. 토. 인묘진의 진은 토고 사오미의 미도 토예요. 그죠? 내가 아까 그 유인물 드리는 저 뒤쪽에 보면 그런 이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만 야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토가 아니라 목의 힘이 실리게 돼요. 목으로서 원래 나는 토지만은 토가 아닌 목으로서의 힘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목을 도와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만나면은 목의 국이 형성된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반합이라고 했잖아요. 반합이 형성되면 어떨까요? 목의 국이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반 정도, 그의 국이 형성되듯이 반 정도의 목의 기운은 더 세진다, 더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운이 세진다. 자, 이래서 벌써 이 방위합은 동쪽을 바라보는 방위합에 의해서 어떤 기운이 강해졌습니까? 동쪽은 바로 오행상 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기가 강해졌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방위합의 화는 남쪽을 바라보는 방위는, 남쪽은 오행 쪽으로 화지 않습니까? 그래 남쪽을 바라보는 같이 바라보고 있는 야들 세 개다 얘기죠. 이 세 개가 같은 방위를 보고 있잖아요. 그 이 세 개의 글자를 만나면 또다시 화국이 형성된다. 그리고 화의 기운이 굉장히 막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 영향은 아까처럼 그 일간한테 미치는 영향과 그 이 화의 상생상극 받는 그 대상자들까지 영향을 다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은 야가 일단 강해지니까, 그죠? 야가 일단 강해지니까 상생상극 받는 그 글자들의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냐는 거죠. 그걸 강해진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도 이 삼합에 의해서 화국이 형성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아까 여기처럼 요렇게든 가운데 오화가 있는, 도화에 해당하는 오화가 있는 중심이 돼서 사오든 오미든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이야기처럼 반의 합이라 해서 그 기운이 상당히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해합은 이것도 방해합이었지만은 그럼 금도 술한다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신유술이라는 글자도 세 개의 글자가 만나면 다시 금의 국이 형성된 거죠. 그 금국이 형성됐다는 것은 그 금의 오행 기운이 굉장히 막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막강해짐으로 인해서 또 그 이런 야들은 지지의 글자들이니까 그 이론에 해당되는 이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죠? 상생하면 그 이론이 굉장히 기운이 주체성이 강해질 것이고, 그죠? 상극하면 그 주체성이 다운될 것이다. 이렇게. 그럼 상생하면 좋고 상극하면 안 좋은 건 아니죠. 그 좋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역할이 굉장히 이 상생상극 쪽으로 이제 이 역할을 한다. 그 좋고 길 좋은 건 이제 그다음 거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반합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이제 방위합이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수도 해자축 세 글자가 만나면 이 굉장히 이 수의 국이 완성돼서 굉장히 수의 기운이 막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합.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좌오묘유, 그죠? 좌오묘유 가운데 있는 이 글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죠? 가운데 있는 이 글자가 없으면 인진이나 삼이나 있으면 어떨까요? 이거는 그 설사 붙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더운 기운은 있겠죠. 유정하다고는 인정합니다. 왜? 같은 방에 더운 나라, 같은 나라에 있으니까. 이건 같은 동쪽 나라에 있고, 그죠? 같은 봄의 기운이고, 또 야는 어떻습니까? 같은 여름에 있고 여름의 기운이잖아요. 이런 건 있지만 유정하긴 하지만은 합으로서는 거의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유인물 드린 그 뒤쪽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자, 생지와 왕지인데, 그죠? 요거는 진술충비는 고지예요, 고라 하는 거는 잡아 엮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운을 잡아 엮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야들은 묘라는 글자는, 만약에 진이라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목의 기운을 이제 집어 넣어야 돼. 목의 기운을, 목의 창고예요. 미토라는 글자는 또한 또 고지거든. 그죠? 이 술토는 또 이 금의 고지예요. 이 고지거든.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는
요 묘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반합이라 했잖아요. 반합에서 토에 원래 목의 기운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반합에 의해서 목의 힘을 실어주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보면은 야는 또 목이라도 요게 없는 거는 반합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는 오히려 이 기운에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려고 하는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으로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유증하다. 요 정도로만 보면 돼. 그냥 따로 특히 합으로서는 뭐 안 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방해합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세 개의 글자다. 만나면은 그쪽을 바라보는 그 방위의 오행의 기운을 왕창 실어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합이란 것도 있더라. 그죠? 그 반합이란 것은 가운데 가장 기운이 센 글자가 포함된 두 개. 글자, 그죠? 그거 이제 반합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운이 강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방해합이라는 거죠. 방해합. 그 다음에 이제 이 삼합. 삼합은 우리 이제 많이 그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합이라 하면 보통 이제 옛날에 당사주 볼 때 띠로만 볼 때 그 네살터울이라고 하시잖아요. 네살터울. 그게 이제 바로 이 삼합인 거죠. 그게 삼합인데, 자 지금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띠로 말씀드리면 더 이해를 빨리 하실지 모르겠는데, 삼합이 이루어지는 이 근본을 보면 이 뭡니까? 이 역마에 해당되는 생지, 역마에 해당되는 이 생지와, 그죠? 그 다음에 가장 기운이 강한 왕지라고 하잖아요. 왕지. 이 도하에 해당되는 왕지와, 왕지 하나와, 그 다음 또 뭡니까? 고지죠. 창고에 들어가는 이 고지와, 이 세 개가 만나야 세 개 각각 만나서 삼합국이 만들어진다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각각의 생지는 뭡니까? 인사세네잖아.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 그리고 봄의 초입에 있는 글자는 인이라는 글자고, 여름의 초입에 있는 글자는 사라는 글자죠. 가을은 신이고 겨울은 해잖아요. 여기 이제 계절적으로 볼 때는 전부 입춘이 있는 달이고, 그 다음에 입하가 있는 달이고, 입추가 있는 달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입동이 있는 달이에요. 여기 이제 생지라는 거죠.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 생지. 또 다른 말로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다. 이런 얘기죠. 이 글자들과, 그럼 만약에 이 봄에 있는 글자가 인이란 글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지와, 아까 네살토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는 우리가 띠로 볼 때는 범이라 했잖아요. 그죠? 네 살로 네 칸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오죠. 오화. 그죠? 오화라는 왕지와 또 네 칸 더 가면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술이죠. 술이라는 글자와 술이라는 글자는 또 이 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 생지와 왕지 하나와 고지 하나가 만나서 삼합이 되더라는 거죠. 삼합이 이래 삼각형으로 삼합이 돼. 그리고 결국은 이는 오화와 술토가 만나서 인오술 삼합이 됐는데, 그죠? 인오술 삼합이 되는데 또 하나의 오행의 기운을 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실어준다? 이 가운데 왕지의 기운, 오화에. 그리고 화국이 형성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이 화의 국이 형성된다 이 말이 무슨 말? 인오술 세 글자가 만나면 이 전부 다 얘는 목이고 인도 목이지 않습니까? 얘는 목이고 야는 토지만은 목화토가 만나서 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목화토가 만나서 각각이 만나서 누구한테 힘을 실어준 거죠. 오화한테 힘을 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합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다정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띠로만 볼 때, 당사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범을 뜻하잖아요.
이 범은 이거는 오는 오화는 말이죠. 이건 이 술이란 글자는 이 개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범띠와 말띠와 개띠가 만나면은 삼합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건 이제 궁합 뭐 볼 필요도 없다 이랬습니다. 당사주만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좋다는 거죠. 저게 삼합이 되니까 삼합이라 하는 것은 아까 방해합은 어떻습니까? 방해합의 세 글자가 만나지니까 그 방해합의 가운데 있는 글자잖아요. 기운이 센 글자,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거죠. 오히려 방해합은 그 바라보는 방위에 오행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세 개가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가운데 도화에 해당되는 이 오행에다가 힘을 실어준다 이거거든요. 삼합은 각각이 방위는 각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각각이 완전히 다르잖아. 봄과 여름과 가을이 만나서 삼합이 형성되는데 또 다시 말하면 목과 화와 토가 만나서 삼합이 된 거죠. 남들끼리 이래 만나갖고 하나로 뭔가 이 공감, 이 하나로 딱 밀어준 거죠. 공감대를 만들어서 밀어준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지가 4개니까 삼합은 4개가 나오겠죠. 사화는, 생지의 사는 또 4칸씩 갑니다. 그죠? 4칸씩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가면 유죠. 유와. 또 4칸 가면은 또 축이 됩니다. 축. 4칸 가면. 그 결국은 사유축이다. 그죠? 사유축이 삼합이다. 이 말이죠. 그 결국 사는 띠가 나오니까 이 뱀띠를 뜻하는 거고. 그죠? 유는 닭띠를 뜻하는 거죠. 축은 소띠를 뜻하더라. 그래서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 잘 맞다. 이런 거죠. 네살떡. 그래서 네살떡은 잘 맞다. 그래, 이건 이제 손으로만 봐도 돼요. 손으로 봐도 네 살씩 건너가면 되니까. 어떤 게 사이 좋다. 내가 만약에 범띠다. 그럼 범띠 같으면 누구와 좋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자, 이것도 사유축이 사화와 유금과 축토가 만나서 삼합kup이 형성돼. 그러면은 어떤 오행에 힘을 실어줄까요? 또 가운데 있는 이걸. 가운데. 도화에 있는 가운데. 그래서 사유축의 삼합이 되면 결국은 유의 금의 국이 형성돼서 금의 기운이 아주 왕성해진다. 이런 얘기요. 내 사주 속에 3개의 글자가 다 있다 하더라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늘 내 일간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런데 2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더 왔어. 운에서 오면 그러면 힘이 더 강해진 거죠. 삼합이 완성되니까. 자,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범이라는 글자가 원래 왔지 않습니까? 이민년이니까. 그리고 원래 내 명 속에는 오화와 술토만 있었어. 오술이 있었어. 오술이. 그죠? 오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야는 고지라서 오는 쪽이 잘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지가 기운이 센 내가 돛대니까 야는 잘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술토를 이용한 거죠. 오화로 내 기운을. 술토가 요리 들러붙어요. 오한테. 들러붙는데 그런데 원래 일이 딱 오니까 어떻습니까? 범이라는 놈이 딱 오니까 야 완전히 이 하나의 말에 힘을 확 실어준 거죠. 그죠? 오화의 힘을 굉장히 실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힘이 왕성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 명에 이제 오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영향을 주게 한다. 또 사유축도 마찬가지고. 또 그다음에 삼합은 무슨 책이 이미 나와 있죠. 책의 삼합은 밑에 있네요. 57쪽에 그지요? 있죠. 삼합은. 그래서 생지하고 신, 그다음에 가을에 생지의 신은 또 신자진 이렇게 삼합이 형성된다. 이게 따지니까 다 4살 터울이더라. 신은 원숭이죠. 원숭이띠와 자는 쥐띠와 그죠? 이 용띠죠. 쥐는 용띠와 이렇게 삼합이 형성. 또 다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운데 신자진이니까 여기서 가장 도화가 어딥니까? 생지 자거든. 자수에다가 힘을 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자진 삼합의 수국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수의 기운이 왕성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해도 마찬가지고.
해란 생지는 또 돼지는 해묘미거든요. 그 돼지는 토끼와 양띠와 사이가 아주 다정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만나면 또 누구한테 힘 실어준다? 돼지와 양은 토끼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토끼가 중심이 된다는. 그래서 이 해묘미는 목국이 형성된다. 여기 삼합인 거죠. 합은. 그래서 삼합은 일단 합에 의해서 굉장히 방해합과 삼합은 합이 되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 합이 되는 그 중심이 되는 그 오행에 굉장히 힘을 막강히 실어준 거죠. 그래 실어줬다. 그런 내용이고, 삼합은 아까 방해합은 보면 자기들끼리 이제 이미 방향을 보고 있는 끼리 합이 된 거고, 지금 삼합은 따로따로 가까이 만나서 어떤 하나의 이제 힘을 실어준 거죠. 그렇게 달라졌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육합은 보면 육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합을 또 쉽게 이해하려면 또 이 손으로 보는 게 또 쉽습니다. 여기서 봐도 되지만 이 손의 모양을 그려놓으면 좀 쉽습니다. 이 손 모양, 이 야들의 위치는 절대 안 바뀌니까, 그죠? 야들의 위치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거나 비슷하죠. 요거는 손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요 자리는 요 네 번째 반지 끼는 손가락이고, 항상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된 거죠. 중심. 자, 그래서 육합이란 6개 합을 뜻하는데, 육합은 실질적으로 궁합 볼 때 진짜 그 서로 서로 일지의 육합은 서로 다들은 그 속궁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임상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임상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임상 해본 결과가 없어서 모르겠고, 근데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합은 굉장히 좋다. 만약 육합 띠라도 관계없어요. 띠라 하면 이 원래 나를 기준해서 이게 일론이라면 띠가 제일 멀리 있잖아,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있으면은 내가 여기 있는데 띠라면 제일 멀리 있거든. 제일 멀리 있는데 붙었는 게 더 다정하고 여기는 더 먼데,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한다 하더라도 4개니까 4주니까 25%씩 나눠야 1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있으니까 여기는 25%를 안 줘요. 신강 신약 따질 때도 보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11이 줬는데, 어떤 그 학자들은 보면 5밖에 안 줍니다. 그만큼 나와 관계가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나인데 영향을 덜 미친다는 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옛날에 의회 봐서 당사주 볼 때는 요거만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가 중심입니까? 지금은 요게 중심이에요. 요거. 이런 요게 중심이죠. 그럼 더 중요한 건 또 일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자, 요거 볼 때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것도 다 지지를 이야기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띠보다는 일치 중심으로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죠. 더 상대나 본인한테도 주는 기운이 더 많이 닿는다, 더 많이 느낀다. 또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더 많이 그 관계가 끌림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육합은 책에 있죠. 육합은 57쪽 제일 위에 있는 거지. 육합은 기운이 세기로서 보면은 방해합이 1등이고 가장 세고 삼합이고 육합은 덜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운이 야들은 국이 만들어지잖아. 세 개씩. 그렇잖아요. 둘이 합쳐서 힘 합치는 것보다 서희 힘을 합치는 게 더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거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책이 제일 자축합이라고 돼 있죠. 그 자축이 어디 있습니까? 자와 축은 자라는 위치는 네 번째 반째 끼는 손가락이고, 거기서 시계 방향으로 한 칸 따고면 가운데 손가락 밑에 있는 게 축이에요. 그래, 자축의 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책에 보면 자축은 합토라고 극합이 나서 그죠? 극합. 이 극합이라는 것은 토와 수라서 극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글자 각각 자라는 글자와 토라는 축이라는 글자 각각 하나씩 놓고 각각 째나 놓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자축이 있으면 뭡니까? 해자축 반합이에요. 이 자축, 해자축, 수방의 반합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아까 여기서 반합. 그러냐, 반합에 해당된다면 결국 뭡니까? 반합은 이거는 원래 이 세 개가 만나면 수국이 형성됐지만은 반합이기 때문에 자수가 만들어지지는 않지만은, 그죠? 수의 기운이 세어진다 이거였잖아요. 아까는 그랬거든요. 방해합할 때는. 지금은 이제 육합에서는 어떤 거 자와 그래 쥐라는 자와 소를 나타내는 요 축이라는 글자와 굉장히 다정하다는 거죠. 반합의 관계나 이 육합의 관계나 굉장히 나는 여기 자가 있는데 상대방의 구합물을 보니까 거기에 축이 있더라. 그러면 이 아삼육이다 잘 맞다는 얘기예요. 그 일반적으로 뭐 차례 안에 가면 아이 속공합이 좋네 이래 이야기할 거예요.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정하다. 그렇게 되면. 근데 아까 여기는 보면 극합이라고 돼 있는데 각각에 놓고 보면 야는 토고 야는 수니까 극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사주, 내 명 속에서 각각이 여기 자축이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명 속에서. 그러면 이거는 육합의 관계라기보다는 이 반합의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깝다는 거예요.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육합은 궁합 볼 때 쓰여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합 볼 때, 그죠? 내가 여기 뭐 육합의 관계 중에 내가 한 글자 있고 그 상대가 하나 있더라. 그럼 관계가 잘 좋다. 꼭 이 자뿐만 아니더라도 일지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학문은 자평명리잖아요. 자평명리가 집대성된 게 일주로이거든. 일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중심이 되니까 일지로 이제 속궁합으로 본다. 이래서 궁합 볼 때 상당히 좋다. 만약에 연애도 내가 쥐띠인데 거기는 소띠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주 다정하다. 이렇게 보고 꼭 육합, 방해합, 이 삼합이 아니더라도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보면은 극합이지만 자축합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축합토, 그죠? 자축합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미 방해합에서는 이미 수예요. 그럼 이거하고 저거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개의, 육합은 별개로 각각이 째져 있을 때 만나면 자수는, 그죠? 이 토에 의해서 극받으니까 자축합토로 이야기 되는 건데, 의에 보면 모순이 되는 거죠. 의에 보면 모순이 되지만은 극합이라서 그렇다. 이래 이해를, 여기서는 그렇게, 육합에서는 그래 나타낸 겁니다. 육합이라서 그래 그렇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극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 수의 방해합으로 보는 게 더 맞다. 여기서 뭐 이 육합에서 뭐 극합이니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이 방해합의 반합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그쪽 효력이 많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축은 다정하다. 자축합은 다정하다. 궁합으로 봐도 좋다. 그래서 육합을 볼 때는 내 명예도 보지만은 내 명예는 어떻게 봅니까? 육합은 각각 육친적으로 육친. 이제 기초 과정 하시는 분들은 육친 관계가 이제 뭔지 모르지만 육친 야들이 글자끼리 다정하면 이 야가 글자 자라는 글자는 내한테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수라면 그죠? 또 축이라는 글자는
또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누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 관계에서는. 그러면 가들끼리는 그 사람들끼리는 다정하게 내 명의 다정한 그런 관계의 명을 내가 갖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